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가로등 박이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뽀대 낼래도 뽀대가 날 수가 없어요. 계단을 내릴 때도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도 아프고 의자에 앉을 때도 아프고 의자에 일었을 때도 아픕니다. 어, 어제 1시간 동안 그 물고기 살려주느라고 물을 그냥 쭈그리고서 물을 냅다 1시간 동안 푸느라고 이 양쪽 허벅지 여기도 아프고 이 팔도 아프고 이 배가죽 갈비뼈 허리도 아프고 계단 오를 때도 아프고 허벅지 내릴 때도 아프고 아주 온몸이 다 아주 삭신이 쑤십니다. 오늘 가로등박이 영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도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가로등박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열었냐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몽유병, 잘 밝혀지고 싶지 않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이고 이걸 요즘 또 수면 보행증이라고 그래요. 밤에 자다가 돌아다닌다 해서 수면 보행증.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몽유병입니다. 몽유병 딱 하면 어린 시절에 그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게 뇌신경정신질환이다. 그래서 신경정신질환이다 하면 일단 동양의학적으로 콩팥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일단 딱 하나 바늘 꽂아 놓으시고, 이건 깨어나면 기억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 밤에 돌아다니는 게 특징이에요. 그 두 가지입니다. 잠에서 불안전하게 깨어서 걸어다니는 일이 반복되는 질환. 그러니까 밤에 걸어다니는 거예요. 또 뭘 찾거나 먹거나 궁시렁대거나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어린 애들도 약 15%가 경험하는 이런 수면 장애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이건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데 어른이 몽유병에 걸리면 요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생기면 이건 여생이 참 고생스럽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빈도와 이 정도가 좀 심해진다. 어찌 보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승질 들어오지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자, 과거에는 전적으로 그냥 심리적인 면에서 찾았고 꿈의 연장선에서 이런 몽유병이 생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심리적, 그 다음에 생리적, 약물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몽유병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냥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어른들은 스트레스, 약물 남용, 피로 등의 중요한 이런 것들이 겹치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스트레스, 약물 남용, 그 다음에 피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건 또 콩팥과 간과 연관이 돼 있어요. 또 일단 바늘로 하나 더 꼽아 놓으시고, 증상을 보면 잠이 들어서 잠이 들고 나서 1시간에서 3시간 후에, 그러니까 잠들자마자죠. 잠들자마자 잠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거나, 또 일어나서 장롱을 열고 책상을 열고 뭔가 물건을 찾아. 그 다음에 옷을 만지작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방에 가서 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은 몇 분 동안에 이렇게 그냥 하다 말고 들어가 또 자는 사람이 있고, 또 하룻밤에 이런 것들을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2번, 3번 반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저녁에 잠에서 이렇게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돌아다녔던 이런 것들이 깨어난 후에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 잠을 깨우려고 해도 깨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뭐 돌아다니고 뭐 이게 야 너 좀 일어나 봐라 라고 해도 잠을 깨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린애들 소아 몽유병인 경우는 뭐 밤에 일어나서 그냥 아무데나 또 오줌도 깔기고 이런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춘기 넘기면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몽유병이 됐을 때는 큰 걱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면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수면 중에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행동을 반복한다. 그리고 뭐 잠들고 나서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수면 중에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멍하게 정확하게 뭐 눈을 주시하고 눈동자가 왔다리 갔다리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멍하게 이렇게 응시하고 있고, 또 얘기를 해도 별 대화가 없는 거죠. 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떠들어대는 거니까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 그걸 선망 이런 건 좋다 이게. 그러나 대화는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깨어났을 때 또 수면 중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네 번째는 수면 중에 걸어다니다 그 상태에서 또 깨는 경우가 있어. 깨서 그냥 또 정상적으로 행동을 해요. 또 다섯 번째, 수면 중의 보행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주로 간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특정 약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 여기 최근에 심리적, 생리적, 약물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정확한 원인을 찝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서양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거 보면 약물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긴장 이완 훈련, 스트레스 해소법이 도움이 된다. 요거 신장과 간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 높은 곳에서 재우지 말라. 그리고 몽유병이 있을 때는 환자의 잠을 깨우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환자가 비몽사몽간에 움직이는데 잘못하면 자기를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깨우려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잠들 때까지 그냥 넘어지거나 어디 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합니다. 몽유병은 음양오행상의 간이 주관해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할 때 몽유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몽유병 한자로 풀이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요거 꿈몽자의 노을유자입니다. 요거 꿈몽자를 풀어보면 풀초에 눈목, 덮을멱, 저녁 석자가 붙어 있어요. 요게 어둡다는 뜻이에요. 몽자가 쉽게 풀이하면 어둡다. 그래서 갑골문에 보면 밤에 정신이 흐리멍텅해져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노을유자는 떠돌다 여행하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정신이 흐리멍텅해서 여행하는, 떠도는 증상, 이게 몽유병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난 증상이에요. 서양의학적으로 뇌신경질환, 요거는 콩팥이 관여해요. 그러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두 개 합성해 보면 신장과 간이 관여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근육,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신장과 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원인은 뭐냐? 그게 단맛이에요. 인조 단맛이에요. 인조 단맛을 먹어버리면 신장과 간이 동시에 망가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단맛을 먹게 돼 있어요. 단 걸 땡기게 돼 있어. 그러면 혈당이 올라.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혈전이 생겨. 피로물질 젖산이 쌓여. 간균이 떨어져요. 그러면 인조 단맛으로 인해서 복잡한 이런 몽유병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유병은 신경,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전부 다 쉬쉬해버려요. 쉬쉬할 게 아니에요. 병은 자랑을 해서 고치면 돼요. 현재적인 식습관, 인조 단맛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이 몽유병 발생률을 높이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장과 간기능이 동시에 망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런 기능이 신장과 간이 동시에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인조 단맛을 줄여라. 그리고 인조 매운맛, 인조 캡사이신도 줄여야 됩니다. 이 몽유병이 있는 사람은 단맛과 이 매운맛의 음식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해야 돼요. 그러면 짠맛과 신맛을 자주 먹으면 또 보약으로 작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또 이 간 기능은 엄지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이곳이 잘 운영돼야 돼요. 그래서 맨발로 걷고 특히 까치발로 걸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까치발로 걸으면서 여기 이 용천열도 자극이 되고 엄지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이 이 반응이 이 반사구가 작용되기 때문에 기능이 좋아집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부항사회를 통해서 체내의 혈전을 제거해서 이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의 원인, 이런 사람들은 특히 고정관념, 이 똥배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이 뭐라 했어요? 고장난 생각이고 병든 생각이라 했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녹시율을 높여라. 푸르른 것을 많이 볼수록 좋아요. 이런 사람은 산으로 가야 됩니다. 바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신경정신질환은 뭐 바다로 가지만 이거는 간이 주관하는 이런 질환이에요. 간. 아시겠어요? 신장도 관여가 됐지만 간이 더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해. 그래서 산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푸르름이 있는 산속으로 가서 나는 자연이다라는 이런 그런 프로그램처럼 그런 생활을 하면 몽유병은 아주 쉽게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생식을 배합해서 갖고 가면 됩니다. 신장 기능과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이런 생식을 여기 오행생식에 배합할 수 있으니까 배합해서 그 생식을 먹으면서, 또 일반적으로 붉은 팥을 삶아서 그 팥 물을 먹으면 간 기능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들깨 있어요. 들깨를 볶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서 말려서 그 생 들깨를 씹어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녹색 이런 그 잎 채소 중에 양기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부추예요. 그래서 부추즙, 그 다음에 부추 빈대떡, 부추 김치,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몽유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굉장히 좋은 약재 음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내가 쓰고 있는데 여기 목셀렌이라고, 여기 오행생식에서 목셀렌이 나와요. 그 목셀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냅니다. 기능성 식품, 간 기능을 보강하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셀렌을 섭취해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학에만 편중하면 안 됩니다. 병을 고칠 때는 동양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 음식과 운동에 관련된 거 집중적으로 눈을 좀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눈을 떠야지. 여기서 약재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약을 잘못 쓰면 신장과 간이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더 약해집니다. 그럼 몽유병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약재는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음식 부작용 없이 얼마든지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질병들 자꾸만 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현대 식습관으로.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그 몽유병 환자들 이건 식생활 개선으로 얼마든지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으니 쉬쉬하지 말고 음식으로 고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몽유병에 관한 이야기, 이 가루등박이 여기저기 쑤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